밤거리의 사물들은 모두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밤거리보다 더 흐릿한 꿈을 꾸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때리거나, 자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이 든 채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잠이 든 채 20km를 운전한 후 장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칼로 44번 찌른 후 수영장에 던져버렸고, 이 사람은 기소되었습니다. I know I am not a murderer. However, I've been branded such by society. 법에서 인정하는 몽유병 살인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과학적인 입장은 무엇일까요? There's no question of the fact that some murder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somebody sleepwalking. 수면 과학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수면 상태에서 복잡한 행동까지 할 능력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몽유병 환자들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요?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sleepwalking defense which I find really dubious. 이제 과학과 법률의 싸움, 이 흥미로운 대결을 지켜보며 놀라운 결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희극 속 유명한 몽유병 환자인 맥베스의 아내는 살인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손을 씻는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Out, damn spot. Out, I say. 하지만 그 반대로 요즘에는 몽유병이 살인을 변론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면 중에 의식하지 못한 채 누군가를 살해할 수도 있을까요? 배심원들이 그렇다고 판단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The whole sleepwalking defense is a reflection of the society's interest in trying to divert personal responsibility. 누군가 깨지도 않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That's what a sleepwalking state is. They're not aware of what they're doing. They do not wake up during their acts of violence, and that's one of the significant things you'll see in the research about sleepwalkers. They can cut themselves, they can hurt themselves, they can put their hands in cold water. They have no sense of feeling, or at least anything that makes them aware or wakes them up. They stay in that sleepwalking state. (1987년 5월 23일) 토론토. 23세의 케네스 파크스는 TV쇼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케네스는 몽유병 병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운동화 끈을 묶고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교묘히 신호등을 통과하며 잠든 도시를 질주했고 결국 20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그 후 차를 세우고 트렁크 안에 연장을 꺼내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장모를 침대에서 끌어내린 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연장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장모가 죽을 때까지 폭행합니다. 장인은 그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파커스는 장인의 목을 조르며 빈사 상태까지 빠지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있었고 피 묻은 손바닥을 내려보며 자신의 손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This is typical of someone who's been sleepwalking. He had amnesia for the episode. He realized that something had happened but couldn't identify exactly what had happened and was on his way back to bed when he woke up.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케네스가 수면 중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 수면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다음 질문들을 내세웠습니다. 몽유병 병력이 있었는가? 살해 동기는 존재하는가? 살인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거나 살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가? 케네스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을 하는 동안 배심원들의 뇌리에 박힌 사실은 그가 20km를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면 상태로 신호등을 살피고 기어를 바꾸면서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면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몽유병 환자들은 대개 단순한 행동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They're dressing, they're moving things around, they're wandering around. They're not things that require a lot of cognitive thought. 하지만 수면 연구자들의 의견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복잡한 행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Sleepwalkers have been known to ride horses, drive cars, attempt to fly a helicopter. The behavior of sleepwalkers is usually a circular behavior. It starts by getting out of bed, performing a task, and then returning to bed to fall asleep again. 케니스는 몽유병 병력이 있었으며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없었습니다. 그의 장모는 케니스를 최고의 신사라며 다정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도박 중독증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다음날 장모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창피한 대면을 피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요? 배심원들은 몽유병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언했고 케니스는 처벌 없이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윤리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에 기인하여 살인범을 무죄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몽유병은 살인 혐의를 변호하기 위한 소재로 20번도 넘게 사용됐으며 최소한 5건은 무죄로 판정됐습니다. 최초 사례는 1846년에 정부 알버트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보스턴의 창녀 마리아 브릭포드 사건이었습니다. 알버트는 마리아를 살해한 후 사창가에 불을 질렀고 체포된 후에는 몽유병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1981년 애리조나주 스캇데일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스티븐 스테인버그는 그의 아내를 26차례 찔렀고 경찰에게는 강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시적 정신 이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몽유병이 살인의 변론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났으며 스테인버그 사건 후 몇 년도 안 돼 캐나다의 케니스도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2003년에 터진 영국 최초의 몽유병 살인 사건에서는 32살의 줄 로우가 부친을 폭행 후 살인했으며 자신은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줄 로우의 삶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그의 모친은 줄이 2살 때 자살했으며 형제인 에드워드도 1998년 자살했습니다. 둘만 남은 줄과 그의 부친 에디는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2003년 10월의 어느 날 밤, 그들은 에디의 사망한 두 번째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가까운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에서 술을 몇 잔 마신 후 집에서 그들의 슬픔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줄은 그의 부친이 폭행당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상은 끔찍한 상태였고 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취중이었든 수면 중이었든 줄이 그의 아버지를 공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땅바닥에 내던진 후 계속해서 걷어찬 것 같았고
아버지는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줄이 의자로 내리칩니다. 줄은 그 후 침대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잠이 듭니다. 줄은 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몽유병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줄은 재판 전 조사를 위해 런던 수면센터로 보내졌고 에브라임 박사에게 수면다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Taking the clinical history, the objective findings, and the family history of sleepwalking,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Jules Slow was sleepwalking. In addition, this was completely uncharacteristic behavior for him, which is again a factor pointing towards a sleepwalking murder. 줄은 정말로 잠이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취중 싸움이 벌어졌던 걸까요? You need to remember that just because you're severely intoxicated does not mean you are asleep. 몽유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흥미거리에 불과합니다. 보통 해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sleepwalking defense which I find really dubious. 과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수면과학은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변론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유병이 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가 꿈속에서 토끼를 쫓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 연구는 꿈이 몽유병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렘, 즉 급속 안구 운동이 나타나며 꿈속에서 비행을 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는 가끔 침대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꿈과 실제 행동을 차단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렘 수면 중 고도의 생각과 상상을 하는 경우 뇌관에 내재된 스위치가 몸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으로 엄청난 꿈을 꾸는 동안에도 신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 중 문제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뇌관의 스위치가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What happens to people who have the REM sleep behavior disorder? They lack the normal paralysis of REM sleep. So when they go into REM sleep and start dreaming, they have the ability to act in their dreams. 렘 수면 장애는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꿈을 꾸는 경우에는 옆 사람에게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생체 현상이 몽유병의 실체라고 단정하기 전에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또 다른 유형의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렘 수면 직전에 오는 수면의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몽유병, 잠꼬대, 야경증, 수면 취식, 수면 성관계, 혹은 이를 가는 행동까지 모두 사건 수면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수면 중에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증상은 NREM, 즉 비급속 안구 운동의 수면 주기 초반에 나타납니다.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미네소타 수면장애센터에서는 매년 4,000명 이상의 다양한 수면장애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마크 박사는 위험한 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사건 수면이 일의 증가함에 비례해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ost of us were raised with the attitude that you wear sleep deprivation as a badge of honor. You never brag about how much sleep you got. You only brag if you got very little sleep or pulled an all-nighter. So sleep deprivation has been equated with dedication, commitment, and being a particularly good employee. And what we have to learn is that any degree of sleep deprivation impairs performance.
수면은 하루의 근심을 버리고 안정을 취하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몽유병은 성인 10명 중 1명의 꼴로 나타납니다. 이 비율은 유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몽유병을 앓는 아이들이 20%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몽유병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수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약물이나 알코올,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벤 오본드는 수면 시험을 위해 미네소타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몽유병을 앓아왔지만 26세까지 증세가 나타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면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벤의 몸 여러 곳에 전극들을 단단히 부착합니다. 벤이 연구실에서 잠든 사이 연구원들은 그의 뇌 작용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면의 여러 단계에서 독특한 뇌파 패턴을 관찰하고 걷거나 말을 하는 모든 동작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벤이 수면 3단계에 접어들자 그의 뇌파가 더 길고 느리게 바뀌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부착된 전극들을 과격히 떼어냅니다.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셸 보르네만 박사는 미네소타 센터의 또 다른 수면 전문가로 시험 결과를 살피고 있습니다. Do you recall feeling any pain or any pulling? No pain or pulling. I find this really amazing because the electrodes are glued onto your scalp. And in the morning, how long did it take to get those electrodes off? A long time. Quite some time, Yeah. right? And we had to use solvents and whatnot. And it was clear that you took an incredible amount of force to pull all those off. Yeah. Yet you felt no pain with that. 전극을 모두 떼어냈지만 벤은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었지만 사건 수면 증세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벤의 수면 중 행동은 무해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증가하는 만큼 수면 중 더욱 복잡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면과학을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잔, 그레엄, 마크, 엠마, 이들 콥 가족은 런던 근교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영국 가정의 모습입니다. Thank you. Graham and I have been married for nearly 23 years. We met when I lived in the north of England, and Graham was actually working in the town where I lived. I think we went bowling and we went dancing. It was very good. 하지만 불이 꺼지고 밤이 되면 콥 가족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For about 35 years I've been a sleepwalker. 수잔은 자면서 걷거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Sleeping with Susan is an adventure. We've got a lot of variety, you k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during that night. I can't do this, he's old. Oh dear. I can't do it. 수잔의 몽유병은 운동이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수면 중에 음식을 먹는 수면 취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깊이 잠이 든 느린 뇌파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양파나 냉동 닭은 얘기가 다릅니다. 수잔은 그녀의 수면 취식을 치료하기 위해서 6주 동안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녹화된 테이프를 보고 경악합니다.
Susan had obviously never seen what she was like, so they in the night video that they showed to her was just amazing, because it was total shock of, am I really like that? You know, did I really do all those things in my sleep? We can't do this, no. I can't do this, is all. Oh dear. Why can't you do it, dear? You can do it, dear. I can't. Because when I'm sleepwalking, I'm often in a panic. So what I tend to do is to go on, sort of find something that's going to comfort me. And one of the things that has happened with me in my sleepwalking is that I've gone off to find comfort in the form of food. So I would sort of wake up, sit up, get out of bed, walk around, down the stairs. The nighttime video showed me coming downstairs sideways because I'd hurt my leg. But then into the kitchen, switch on the light, stumble around the kitchen and eventually finding something like chocolate or crisps or bread, eating that, and sometimes taking it back upstairs with me to the bed, getting back into bed, putting it on the table next to me and then eating whatever it was, and then head down on the pillow and back to sleep. 수자는 몽유병 상태의 자신이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하지만 어떤 행동은 꽤 집중해서 하기도 합니다. 수자는 NREM 수면의 최종 단계로 꿈을 꾸지 않고 있을 테지만 기초적인 행동들을 실수 없이 해냅니다. 문을 열거나 요리를 하고 음식을 끓이는 행동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신체 작용처럼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왜 이런 행동들이 무의식적 자동 행동이라고 불리는지 보여줍니다. Susan's extremely complex in the things she actually does. You know, when you think of using a microwave, using a kettle, boiling water, could scald herself, chopping with a sharp knife out of a block of knives, you know, something that could very easily hurt herself. 오랜 결혼 생활 덕에 그레엄은 아내의 몽유병과 잠꼬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깨우는 것만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I've only done that 2, maybe 3 times in 20-odd years because it's horrendous. 그레엄은 수잔이 갑자기 칼로 자신을 찌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단연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몽유병 살인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 aggression is horrendous. It really is a Jekyll and Hyde. we haven't. Do you know?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사건 수면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렉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상관없지만 약혼녀 줄리엣 윈터스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When we started seeing each other, she started to give me warnings of before we slept over her house for the first time. And she said, I just need to let you know I have nightmares. And I thought, well, you know, we all have nightmares. It can't be that bad. I'd always played down the seriousness of how bad my nightmares were, because there's nothing anyone can do, or there wasn't anything anyone could do, so there's no point in saying I have psychotic nightmares every other night, I never get any sleep, and I've been through 5 windows. 줄리엣이 악몽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경증의 증세이며 평범한 사건 수면 행동입니다. 몽유병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며 NREM 수면에서 나타납니다. During a night terror episode, the person gets up, usually shouting or screaming or in pursuit of something or someone. They look confused. This might seem as though they are awake because their eyes are open, but they usually have a glazed look in their eye. They would then run after this object or run away from a perceived threat and may injure themselves in the process. With Juliet, we saw this on camera when she got up in quite a disorientated and confused state and ran straight into the camera.
Wait. 중세시대에는 야경증이 인큐버스라고 불리는 악마의 소행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귀신 들린 것으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렉은 줄리엣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I woke up with her standing with the curtain rod above me like she was about to whack me with it. It was quite frightening. Yeah, quite frightening. 줄리엣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수도 없이 다쳤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유리창을 머리로 박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So the police turn up. I'm in this bloodied wreck, literally blood everywhere. Had gone through this window, and when you come back in, you can't not cut yourself. 사건 수면 환자들은 가끔 유리문을 깨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런던에서는 15세의 소녀가 잠이 든 채 집에서 공사 현장까지 걸어가 4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간 후 좁은 철봉이를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소방관들이 사고 전에 아이를 구출했지만 이런 해피엔딩은 드문 경우입니다. (1993년) 아이오와에서는 21세의 대학생 제러드 올굿이 영하 1도의 날씨에 속옷 차림을 한 채 집 근처 고속도로로 뛰어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처리되었지만 그의 어머니 베키는 몽유병 때문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줄리엣은 운이 좋은 셈이었습니다. If Greg wasn't there, I'd be going out the front door, I'd be going out the back door, I'd be going through the window. I mean, sleep to me has definitely been a nightmare. It literally does get to the stage where you don't want to go to sleep. 사건 수면이 성행동까지 발전하면 정말 악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성향을 띠는 수면 성행동은 NREM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증상입니다. 파트너가 깨어있던지 알고 있던지 승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호주 시드니 한 여성은 자신이 잠이 든 채 집을 나와 근처의 공원이나 집으로 들어간 후 누구든 상관없이 관계를 가지려 했다고 합니다. Sleep sex is usually felt to be a kind of a specialized, if you will, form of sleepwalking, where people are awake enough to have sexual intercourse during their sleep, but not awake enough to be aware of what they're doing. And this is probably much more common than most people realize. We don't see very many patients in the sleep clinic with this complaint because I think people are hesitant to seek medical attention for this. 수면 성행위 환자들과 동침한 상대들은 공격적인 말투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절대 깨어나지 않고 상대방을 살해하는 일도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요? 몽유병이란 병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도 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스캇 펠레터 사건에서는 법계와 과학계의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7년 1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술공이자 모르몬 교도였던 스캇은 사냥칼로 그의 아내를 44번 찌른 후 수영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웃 주민이 이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스캇의 소행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캇은 줄곧 몽유병 상태였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죽인 기억이 없었으며 그녀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랑해온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펠리트의 변호사 마이클 키머러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Scott was sitting at the table. He had been outside earlier working on the pool motor. And they came down and were having dinner.
He and the two kids and Yarmila, they were talking about their future plans of going to Spain and retiring there. And he was exhausted from working. Said he was going to bed. Yarmila says, you need to get the pool motor fixed or the pool's going to turn green. I'll get it Saturday. And he said he would do it some other time. She stayed up to watch TV.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오랜 시간 몽유병을 알아온 스캇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업복을 걸치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깨어있을 때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펌프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대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She went out and looked and probably saw Scott, who was in a sleepwalking state at that time, had a knife trying to remove the O-ring on the pool. And my guess is she went up behind him and touched him or grabbed him and said, Scott, what are you doing? And he immediately went into what you could describe as one of these rages that can happen with a sleepwalker and proceeded to stab her.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스캇이 아내를 44번 찌르고 수영장에 내던진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 후안 마르티네즈는 계획된 살인이라고 말하며 사건 당시 스캇이 깨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Scott Falater made a conscious choice to kill his wife. He lured her to the darkest corner of the house. And when she was there, he proceeded to then stab her 44 times. After taking off the bloody clothing and storing them away in a Tupperware container in the back of his car, he went upstairs, washed up, came back down, realized she was still alive, and dragged her to the pool. Once in the pool, he held her head underwater until she was dead. So I know what happened out there. He killed her, and it was a plan. 검찰 측의 주장은 익사시키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 그렉 훈스의 증언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꽤 믿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배심원들이 공판 전에 열린 인터뷰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찌른 행위가 아니라 익사시킨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attack by itself could have been consistent with sleepwalking. It's the second attack that's very hard to fit into what we know about sleepwalking. And I always knew the problem was going to be to explain what happened after the stabbing occurred. And I think that's why they convicted him. 스캇은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이 거실로 뛰어들어와 자신을 체포할 때나 돼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오전 2시, 펠턴은 경찰서로 이송되어 취조를 받았습니다. What set this thing off? Gotta go. Obviously, you think I did it. I don't know what makes you think that. Well, because I had a neighbor staring at you watching you do it. That's why. Jeez. I'm sorry. I don't remember doing it. All my kids. What went wrong? What went wrong? I'm sorry, nothing. Nothing went wrong? I love my wife. I love my kids. Scott Falater's videotaped statement to the police indicates that he's lying. His reaction to the police officer telling him that his wife is dead and that he's the person that did it is one of just sitting back and very calmly say, well, how could I have done that? What are you guys arguing over, Scott? Nothing. Nothing. How did she die?
마이클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I thought the interview of him, the videotape, was supportive of somebody that had been in a sleepwalking state, because you can tell he just did not remember anything. And he was shocked and horrified to find out that he killed his wife. Well, the neighbor says he stabbed her and drug her over to the pool and held her under the water in the pool. And he watched you do it. Stabbed her mostly in the upper torso. When I say upper torso, I mean around the neck area. 담당 검사는 스캇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동기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He didn't just put the trash bag in there. No, he didn't do that. What he did is he actually opened the wheel well where you put the spare tire, and that's what he did. 마르티네즈 검사는 사소한 내용까지 강조하며 배심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The other thing about the attack that indicated that he was not sleepwalking is that he changed clothing. If he didn't know that his clothing was soiled or bloody, why change it? Why not go back to bed and sleep that way? 신빙성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The fact that he went upstairs and felt that he was hurt and felt that he had to put on a Band-Aid. I don't know how many people have ever put on a Band-Aid in the dark, but it's a very difficult task to those that aren't even sleepwalking. 하지만 단단히 붙은 전극을 떼어낸 벤 오븐도나 장모를 공격하며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던 케네스의 경우도 있습니다. They just wouldn't be aware of the pain, wouldn't be aware that they needed to clean the cut, wouldn't be aware that they needed to bandage the cut. 게다가 몽유병 환자들은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캇이 시신을 방치한 수영장으로 돌아온 사실은 검찰 측의 증거로 이용됩니다. If he had the amnesia that he claims to have, then how is it that he knew there was a body, and how did he know where the body was so that he could go back to it? Those are both inconsistent with what we know about sleepwalking. 스캇은 범행 증거들과 꼈던 장갑까지 감추며 범행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 행동은 고의적일까요? 아니면 잠이 든 상태였던 걸까요?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르티네즈 검사는 스캇의 결혼 생활 상태를 의심했고 모르문교에 대한 스캇의 헌신 때문에 불화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재판을 하는 동안 배심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언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판결합니다. 애리조나 교도소에 제수하는 인터뷰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로 스캇과 연결했습니다. When I was on the stand, it was hard for me to actually say actively that I was sleepwalking because I don't remember the incident, and so I can't tell you what happened for certain.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killing itself made no sense at all. I mean, it was done at a time and in a place that almost ensured there would be witnesses, and that I would be the only one implicated in it. There was no prior anger, no motive. My wife was my best friend. She was, of course, my lover, and she was my confidant. She was the one person I could turn to and talk about anything. So I miss my family. 고학은 스캇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스캇은 공판 전 4일 동안 수면 시험을 거치며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몽유병 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스캇의 어머니는 스캇이 어린 시절부터 몽유병을 앓았다고 증언했으며 그는 언제라도 몽유병이 재발할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There were no problems with our marriage. There was no strife in the home to speak of. However, at work, I was faced with a possibility of having to recommend that my entire product line be laid off. So I had been worrying about this for months leading up to that and was running essentially on, say, 3 to 4, 5 hours of sleep per night.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몽유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즈 검사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There's no way that Scott Flater was sleepwalking that night. All indications was that he was awake, that he was thinking, and that he prepared himself for this murder.
법조계에서도 살인에 대한 몽유병 변론이 폐지되길 바랍니다.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수면 장애 증가로 인해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면 과학자들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정리해왔지만 수면 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애리조나 플로렌스의 사막에서 스캇은 남은 삶을 갇혀 지내게 됩니다. 항소 중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가끔은 가망 없어 보이는 변론이 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단 것을 많이 먹은 영향으로 정신 능력에 저하를 보이는 사람의 살인은 무죄 판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키머러는 몽유병의 경우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I've been in trials and with juries knew it was going to be a very hard sell. It was probably going to be just one step below the Twinkie defense as far as the people viewing the defense itself. 스캇은 본인도 회의적입니다. And my lawyer will tell you that I was one of the last ones to buy into the entire sleepwalking defense. So I understand how difficult it would be for a juror walking in and seeing what is essentially a 5-week show, not knowing me at all beforehand. I can understand how difficult it would be for them to buy the entire scenario. For a lot of these cases, you pretty much just have to take the word of the person who's being accused of the crime that they were in fact sleepwalking. Because outside of a clinical setting, there's no way to distinguish between a person who's sleepwalking and a person who claims to be sleepwalking.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검찰 측의 운이 좋았습니다.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자세히 목격한 스캇의 이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And had it not been for the neighbor, Scott Filleder would be amongst us, presumably sleepwalking his way through other murders. 수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면 시험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The sleepwalker who's committing a violent act does not have electrodes on at the time. 그렇다면 스캇 사건이 케네스나 줄의 사건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들의 변론은 모두 몽유병이었지만 재판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If you're caught dead to rights committing a crime, and your lawyer says, well, the chances aren't good, but on the other hand, it's either plead guilty or you can try this. Most of them are going to go ahead and try the sleepwalking defense. 23세의 케네스는 추락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직장에서 해고됐지만 도박을 끊지 못하고 아내의 돈까지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살인이 그저 정신적인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20km를 잠이 든 채 운전했던 것일까요? 줄의 사건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리차드 검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를 죽일 당시 몽유병이었다는 변론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줄의 아버지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으로 줄에게 심한 말을 서슴없이 했던 일을 지적합니다. 리차드 검사는 사건 날 밤 둘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 몽유병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면 전문가 마크 프레스맨도 몽유병보다는 취중 행동을 의심합니다. Someone who is severely intoxicated until proven otherwise is awake. And if they have a violent behavior, or a violent encounter, I think that the simplest explanation is that this is just an alcohol-related violent outburst and not necessarily sleepwalking. 사실 유무를 떠나서 몽유병 변론은 여전히 살인사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최근 미성년자 강간 및 추행 혐의자가 자신을 수면 성행동 장애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이 공격의 대상일 때도 있지만 미성년자가 그 대상일 때 배심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There's some consolation to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sleepwalking defense, as with these other defenses, hasn't been universally embraced.
You know, there are still courts and judges who reject it out of hand. Juries are understandably very skeptical to accept sleepwalking as a defense for murder or sexual violence, because most people don't want to believe that otherwise normal people can have these horrible murderous or sexually deviant behaviors arising from sleep. 살인의 변론으로 몽유병이 사용되는 일은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처럼 자기 분석과 치료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면 연구가들은 수면 중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최소한 지금은 몽유병 살인의 유무죄 판단 여부가 전적으로 판사와 배심원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해답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몽유병이 살인의 변론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케니스나 줄, 스캇은 수면장애의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살인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The sleepwalking defense, as put forth by Scott Fillelater, can be described or characterized in one word: sham. My wife and I treated my sleepwalking disorder as a joke. I know now it's not a joke, and no one else should see it that way either. We have no idea how long a sleepwalking episode can be. We have no idea how complex the behaviors can be. And I think that only God could say that someone was or was not sleepwalking at a given point in time. If the answer is that anytime we commit a crime, it's not our responsibility, well, that's a slippery slope.